네, 첫 번째 코너는 부동산 시장의 이슈 분석, 그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.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 모셨고요. 송병현 그리고 윤신원 전문가 스튜디오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서 오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먼저 윤신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우리 윤신원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, 일단 임대차 3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. 어떤 건지 설명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 임대차 보호법 중에 하나죠.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이번에 첫 판례가 이렇게 나왔는데, 네. 사실 이걸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현실로 나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임대차 이제 3법 중에서 이제 임차인을 이제 보호한다는 이제 그런 뭐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,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전세를 이제 계약할 때 2년을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2년, 그러니까 1회에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, 그래서 4년 거주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근데 이때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그때 대신 이제 뭐 직계 존비속이 실제로 거주를 한다 이러면 이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, 그리고 전월세 이제 상한제의 경우는 이제 임대료를 5% 이상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뭐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영국, 프랑스 이런 나라도 사실 이미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, 이게 좀 부작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폐지가 된 나라도 있고요. 뭐 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. 거기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죠. 올해 이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는데,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신고하는 건데, 이 계약이 그러니까 매매가 일어나고 나면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걸 신고하면 이제 그 확정 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. 대신 뭐 임대인의 경우는 이제 임대 수익을 그 발생하는 부분에서 세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가게 되겠죠. 근데 뭐 모든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요. 한번 좀 지켜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임대차 3법 일단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마련이 됐다라는 취지는 좀 좋았는데 부작용이 많았습니다. 특히나 새 집주인의 거주권보다도 오히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우선시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데,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? 네, 이번 이 사례를 보게 되면요. 기존 집주인이 있어요. 기존 집주인이 2019년도 2월 달에 그 세입자하고 전세 계약을 이제 2년을 맺게 되는 거죠. 네.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팔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내놨겠죠.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는데, 이 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를 이제 목적으로 집을 구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 기존 집 주인이 이제 세입자한테 가서,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집을 팔게 됐으니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은 실거주를 원한다. 그래서 나가줄 수 있겠냐 했을 때,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매매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겠죠. 이제 2020년 8월에 그 이후에 이제 9월에 대신 세입자가 다시 말을 번복을 해가지고, 내가 대신 나는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임대차 이런 보호법에 의해서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더라. 그래서 난 나가지 않겠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번복을 하게 된 거죠. 그 하고 나서 이제 그 새로 들어오는 그 집주인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1월 달에 치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6개월이 안 남은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이제 거부를 한 상황이죠. 그래서 그 새로 매수하신 분이 이 세입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, 지금 보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구두로만 이제 계약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제 넘어갔던 뭐 그런 부분이죠. 근데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말을 번복해도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지금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우선이 된다고 이제 법원이 세입자의 편을 이제 들어준 거죠. 왜냐하면 이제 세입자가 그 당시에
이렇게 임대인한테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 임대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근데 그게 이제 기존 임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거주를 하겠다고 의사를 이제 밝힌 그 부분 그 시점하고 그 새로운 그 매수한 그 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시점보다 이때가 이제 더 빠르다는 거죠.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그 분의 이제 세입자의 편을 들어준 건데요. 저는 이렇게 임차인이 이제 계약갱신을 이렇게 요구한 시점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시점 중에서 어떤 것이 이제 우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간다는 얘기인데요. 그러면 이렇게 새로 소유권 이전하시는 분은 무조건 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이제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보통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집을 들어갈 때 보통은 내가 뭐 대출을 뭐 받는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살던 집에 뭐 잔금이라던가 그 대금을 받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이 6개월이 남은 시점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그렇죠.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금 상황을 보면 새로 내가 이제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전세 그 세입자가 없는 집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. 그래야지 맞을 것 같고 대신 뭐 임차인의 입장도 사실 뭐 이해는 갑니다. 지금 네. 너무나 전세가가 많이 올라 있고 뭐 매매가도 올라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뭐 다시 이렇게 집을 구한다는 것이 사실 쉽진 않겠죠. 맞아요. 그렇다고 좀 저렴한 데로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뭐 직장 문제도 있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뭐 선택의 폭이 없겠죠. 그렇지만 이 만약에 이제 전세 내가 이번에 이런 경우처럼 그 전에 무주택자였어요. 무주택자였는데 내가 이제 집을 사서 1주택자가 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빈 공간 동안에 내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뭐 단기 월세로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전전긍긍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건 뭐 좋겠지만 이렇게 뭐 무주택자가 이렇게 주택을 구매할 때 1주택자가 될 때 그리고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집을 옮기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래서 오늘 이게 부동산 시그널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첫 판례거든요. 근데 앞으로도 이게 수많은 이런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좀 서둘러서 나온 편이잖아요. 예, 근데 그 서둘러서 나온 법을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이 좀 뭐 확약서 같은 걸 좀 받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법안을 좀 꼼꼼히 살펴본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좀 서류적인 부분을 나중에 좀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좀 잘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